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행위를 놓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커진 가운데 양국 간 한라인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공격 목적으로 위협 행위를 했다고 재반박했는데 양국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라오닝함의 함재기 제-25가 일본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사건은 중일 간 또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사 시간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수색이 아니라 사격을 위한 락원 단계라며 중국이 위협 행위를 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은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벗어나 동북쪽 방향으로 이동 중으로 일본은 중국의 활동 영역을 조금씩 넓히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我们进行训练的歼15战斗机，它肯定要开启它的雷达进行这个模拟搜索，甚至在发现这模拟的攻击目标。 이런 가운데 일본은 방위 당국 간 한라인을 가동하려 했지만 중국이 응답하지 않아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설치된 중일 한라인이 실전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의 위기관리 체계에 공백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이 무력 시위를 강화할 경우 현장 자위대 조종사들의 대응 부담이 늘고 군사적 긴장이 상시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훈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중일 대립의 2라운드로 넘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我们强烈敦促日方立即停止滋扰中方正常演训活动的危险行为，停止一切不负责任的虚假炒作和政治操弄。 하지만 미국은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아 미일 공조의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침묵과 중일 간 책임 공방 속에 위기관리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우발적 충돌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의 여파로 양국을 오가던 유일한 국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일본 해운업체 일중 국제페리가 중국 상하이와 일본 오사카, 고베를 오가는 페리의 운항을 지난 6일부터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는 중국 측 통지에 따라 여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일 갈등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지난달 중순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고 중국 크루즈선들의 일본 기항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으로 불거진 중일 갈등이 이번에는 군사 마찰로 번졌습니다. 일본은 중국 전투기가 자국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항의했는데 중국은 일본이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이 연일 으르렁대는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새벽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6일 오키나와 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의 레이더를 겨냥해 비추었다며 깊은 유감을 밝힌 겁니다. 레이더 조사는 오후 4시 반과 6시 반쯤 간헐적으로 이뤄졌고 이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このような行動は航空機の安全な飛行に必要な範囲を超える危険な行為であり 당시 랴오닝함은 함재 전투기와 헬리콥터의 이착륙 훈련 중이었습니다.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는 공격 목표를 정하는 화기 관제나 주변 수색 용도로 쓰이는데 방위성 당국자는 화기 관제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このよう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はもう極めて残念です。中国側には強く抗議し、再発防止をこの厳重に申し入れするということを行いました。 중국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위대 전투기가 여러 번 접근해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日方有关炒作与事实完全不符，我们严正要求日方立即停止污蔑抹黑，严格约束一线行动。 중일 갈등이 한 달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취임 2달째에도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총리의 애용품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7일 산케이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들었던 검은색 토트백이 약 130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도 주민이 밀리며 매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 때 다카이치 총리가 들고 있던 펜에 더해 총리가 애용한다고 밝힌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도 더욱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TV 도쿄와 함께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 1,0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5%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히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7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히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고의적인 괴롭힘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이 신문에 밝혔습니다. 중국은 갈등 관계인 상대국을 겨냥해 자신들이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히토류의 수출을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위다오 관련 갈등으로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중국의 히토류 통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인 단체 여행 금지 등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일주일 만에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영화 개봉 중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까지 금지한 중국. 일본 매체들은 당장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서도 이상하지 않다는 일본 정부 반응을 전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사태 당시에도 대일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전례가 있습니다. 전후 금기를 깼다고 보는 중국은 단호한 대항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我们这个做法是为了维护中日关系的大局，是避免中日关系进一步陷入更加严峻局面，也是想让日方提前尽快能够悬崖勒马，纠正错误。 도쿄와 오사카, 홋카이도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 지역에 대한 단체 관광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내년까지 연장된 대일 비자 면제 조치와 입국 규제 강화 역시 보복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사들에 대해 자동 제재 규정을 도입해 입국 금지와 교류 중단을 법제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另外，在他申请签证的时候，应该加一条：你最近12个月之内有没有去靖国神社？ 중국은 최근 오키나와의 역사 문제도 거론하며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전후 정당성과 군국주의 잔재를 동시에 겨냥하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매뉴얼처럼 구체적인 제재 옵션을 제시하며 보복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제재안이 중단기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